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국인의 흑자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28세부터 시작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퇴직 후에 다시 61세 이후에 적자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약간 좀 보여드리면은 한국인의 흑자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28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1년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취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고령층의 노동소득은 크게 뛰었지만 적자 인생으로 돌아서는 시기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온라인에서 보면은 참 그 모든 강의의 포커싱이 어디에 있죠? 바로 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이걸 해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이 일을 안 하고 놀러 가서 얼마를 번다.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할까요? 뭐 돈이야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또 풍요로우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은 과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퇴직자 시니어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그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흑자 인생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옆집이 뭐 벤츠를 타고 다니든 뭐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가든 또 기업체 사장이든 뭐 대기업 임원이든 모든 간에 관계없이 나에게 맞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돈이야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하지만 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나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서 뭐 여러분이 뭐 책을 자꾸 꺼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하고 또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즘 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저의 힘겹던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중에는 정말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참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보석 아내입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정말 요즘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삼식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하루 세 끼를 밥을 집에서 먹다 보니까 밥을 해주는 와이프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고구마와 감자와 또 사과를 이렇게 깎아서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저희 아내에게 주면서 참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평생에 그 많은 가족을 밥 세 끼를 해대는 모습을 보고 이젠 나도 내가 내 밥을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약간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결혼 당시에 남들은 돈을 전세를 얻어서 전세를 살잖아요, 편하게. 하지만 저는 내돈내산으로 집을 사서 저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지금 이 신문 보도에 보면 동아일보에 28세부터라고 했는데, 저도 28세에 허름한 내 집으로 저는 내돈내산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뭐 몇 억짜리 몇십 평짜리 뭐 큰 아파트가 아니라 허름한 12평짜리 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197페이지인데요. 나는 허름한 연립주택 5층에,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집에 12평짜리 방 2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연탄 떼는 집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연탄 떼는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예단 비용을 줄여서 나머지 돈을 더 주시면은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사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탄 떼는 집을 구입을 한 것이죠. 거기에 지금 요양원에 계신 저희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12평짜리 집에 저와 저희 아내와 두 딸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내가 그 당시에 그 좁은 집에서 어머니를 포함해서 5명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지금 영하 10도잖아요. 영하 10도일 때도 저는 그 연탄을 5층까지 들고 내리락하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허름한 집이지만 내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야 해서 그것이 흑자 인생이고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내가 거기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면 그것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시작을 하면은 평생 흑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뭐 경제적 자립이라고 해서 뭐 어디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끌어야 되고 이와 같은 대한민국만의 기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것인가? 저는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편한 집에 있는 분들은 편한 대로 저처럼 젊은 나이에 이 큰 추운 겨울에 난방 나오는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산 것이 아니라 5층까지 연탄을 그 무거운 쇠통에다 들고 오르락 내리면서도 즐겁던 그 시절. 왜냐면 저는 그때 내 돈으로 내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흑자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꼭 큰 집에 편한 집에 살아야만 흑자 인생이 아니라 내 형평에 맞게 내가 최대한으로 준비된 그러한 삶이 흑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종잣돈이라도 이것이 10년이 모이면은 그것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평범하잖아요. 상위 몇 프로만 정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고 강남에 큰 빌딩이 있지만 저같이 직장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정말 이 책 속에 보면은 저는 정말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다 뻔하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은 또 내가 여행을 타서 로또가 터지거나 주식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힘든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종잣돈으로 작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벌어서 다시 약간의 느려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고 그것이 흑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저는 이제 직장인의 길을 걸으면서 이 책에도 있지만 10년간 돈을 모으고 자동차도 10년 만에 샀는데 제가 직장인의 길을 걸으면서 첫 번째 임대료가 들어온 곳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면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결혼할 당시에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은 운동화 바닥이 닳아서 빗물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지금 큰딸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졸업 당시에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직장 상사에게 수없이 야단을 맞고 그것을 잘 이겨내서 명품 브랜드 이태리에서 유명한 그 세계 탑5에 들어가는 프라다로 이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신세계 그룹의 한 계열사에 들어가서 또 다시 세계 최고의 자파회사인 루이비통에 간 저희 딸이 제가 결혼 당시에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새 운동화 사달라고 졸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저는 큰딸에게 그것도 못 신고 다니는 아이가 있으니 조금 더 신으라고 제가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유는 아이가 사달라고 모든 것을 요구하면 습관이 나빠질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화나 못 사겠습니까? 하긴 또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갖고 전세를 살면서 나의 그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허름한 집이지만 내실을 다져서 내 삶이 뿌듯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러한 남과 비교하는 것을 좀 버리고 온전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그것을 잘 줄여서 정말 가장 낮은 그러한 곳에 가서 시작을 해서 전략을 해서 작은 종잣돈을 모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또 나도 사회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저처럼 퇴직을 하고 일을 안 해도 온라인 창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내가 책을 써가지고 정말 힘겨운 분들에게
요즘 세상에 그 겉모습만 알려주고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강의료를 받는, 요즘 그게 공식이잖아요. 무슨 파리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일부 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혼자 내실을 다져놓고 그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거기서 남의 눈치를 무시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인생이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참 지금도 다시 전략의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직장 생활 당시에 대기업 임원 그 8년 기간 동안에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여행도 보내주고 호텔에 가서 밥도 먹고 했지만 그 임원이 되기 이전 부장까지는 정말 허름한 그러한 전통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결핍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저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하게 새해부터 정말 우리가 너무 그 장밋빛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 여행을 바라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한 경제적 자립이 진정한 흑자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주말이고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요. 정말 저와 함께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 한 번뿐인 인생 뿌듯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